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정말 인간의 오랜 욕망 아닐까요? 당장 내일 비가 올까? 뭐 10년 뒤에 새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거요. 사실 물리학이 바로 이 질문, 과연 미래는 예측이 가능한 걸까? 여기에 답을 찾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애써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리학의 눈으로 본 세 가지 서로 다른 우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질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이미 모든 대본이 짜여진 한 편의 연극 같은 걸까요? 아니면 매 순간, 매 설택마다 이야기가 새로 쓰이는 즉흥극 같은 걸까요? 정말 궁금하죠? 물리학의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을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고전역학의 세계인데요. 이 세계에서는 말이죠. 우주가 마치 정말 정교하게 톱니바퀴가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장치 같은 거였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고전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커다란 세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슝 날아가잖아요. 또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쫙 나아가고요. 바로 이런 모든 움직임을 설명해 주는 게 고전 역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있었으니 바로 뉴턴의 그 유명한 방정식 F는 ma입니다. 네, 바로 이거요. 이 간단해 보이는 수식 하나가 마치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내는 마스터키처럼 여겨졌어요. 자, 뭐 복잡한 수학 얘기는 할 거 아니고요. 이 간단한 식이 대체 어떻게 미래를 보여준다는 건지 그 원리만 한번 쓱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F를 알면 F=ma 공식에 넣어서 가속도 a를 계산할 수 있죠. 그쵸? 그럼 가속도를 아니까 이걸로 1초 뒤, 뭐 10분 뒤, 아니 1년 뒤에 속도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아니까 당연히 그 물체가 미래의 어느 위치에 가 있을지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보세요. 현재 상태만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미래 전체가 그냥 내 손바닥 위에 펼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생각, 즉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상이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현재 위치랑 속도를 전부 다 아는 어떤 엄청난 지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존재한테 미래는 어떨까요? 그냥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다 보일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결말을 다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시계태엽 우주에 말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던 인류의 꿈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아주 극적인 반전이 시작된 거죠. 이야기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실험에서 초기 조건으로 0.506127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날씨 맑음 하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웠죠. 그런데 다음 날 이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시뮬레이션을 또 돌린 거예요. 근데 좀 귀찮았는지 시간을 아끼려 그랬는지 원래 숫자 0.506127 대신에 끝을 살짝 잘라서 0.50이라고만 입력했어요. 아니 소수점 넷째 자리부터의 차이잖아요. 정말 눈곱만큼의 차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상에, 컴퓨터가 이번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입니다. 들어보셨죠? 오늘 서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한 게 한 달 뒤에 뉴욕에 엄청난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주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리죠? 물리 법칙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측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면 현재 상태를 소수점 아래 무한대까지 정말 완벽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가 소수점 아래 수조 번째 자리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측정 오차 하나만 있어도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원리적으로는 미래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우주. 이게 바로 스카우스 이론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우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세계, 원자보다도 더 작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곳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의 모든 규칙이 완전히 모조리 뒤바뀝니다. 이 양자 세계라는 게 대체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1m를 100억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원자 하나를 동전 크기만하게 확대를 한다면 원래 있던 동전은 지구만 해줘야 돼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크기죠? 이렇게나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원자 모형, 그거 생각나세요?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행성처럼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그림. 근데요, 실제 양자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제는 어떤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특정하게 허용된 자리에만 불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에서 1층 아니면 2층에만 있을 수 있고 그 사이 1.5층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아주 이상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전자가 허용된 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양자 도약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도약을 합니다. 1층에 있던 전자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가 중간에 계단을 오르는 과정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냥 2층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 순간이동이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양자역학의 가장 깊고 또 가장 충격적인 진실로 이끌어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마 물리학의 모든 개념을 통틀어서 가장 이상하고 기묘한 개념일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양자 세계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그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상자 안에 아주 섬세한 와인잔들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넣어서 더듬더듬 만져봐야겠죠? 그런데 손으로 건드리는 순간 와장창 하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보려고, 즉 측정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내가 보려던 대상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측정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 그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딱 측정하는 순간 그 전자의 속도에 대한 정보는 흐릿하게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속도를 정확하게 재려고 하면 이번엔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우리한테 던지는 최종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래는 그냥 우리가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측정하기 전까지는 미래라는 건 아예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그 순간, 그 중 하나가 현실로 딱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세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 하나의 우주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를 설명하는 규칙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버전이 있는 셈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거시세계는 일단 모든 게 정해진 대로 움직여요. 결정론적이죠. 하지만 카오스 현상 때문에 완벽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 양자의 세계는 애초에 모든 것이 확률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아예 정해져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이 남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근본 재료가 이렇게나 불확실하고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벽돌 같은 거라면 대체 어떻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은 이토록 단단하고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불확실한 확률의 바다 위에서 어떻게 현실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신비로운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